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루베리 농장 평당 수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블루베리 농장의 평균적인 평당 수익은 어떻게 될까요? 평당 수익,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보통 2평당 3주 정도 심는다 생각하고, 이제 주당 얼마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시설은 아니고 노지 기준으로 주당 2kg에서 3kg 정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2kg, 예를 들어 2kg 수확을 한다 그러면, 개인 능력마다 다릅니다. 이게 경매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도매로 판매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매로 아니면 그 로컬 푸드처럼 이렇게 소비자하고 직접 만날 경우에는 이렇게 순이익이 좀 더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도매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순이익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이게 성목 기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성목 기준으로 그러면 한 주당 네네.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라 보면 되나요? 매출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그럼 거기에서 순이익은 어느 정도인가요?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당 경매장을 나간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매로 판매를 하면 훨씬 15,000원 정도. 그 다음에 도매로 판매한다 그러면, 소매로 판매한다 그러면 주당 한 25,000원에서 3만원, 잘 팔면 3만원 정도,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는 비용, 순이익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까지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는 게 거기서 뭐 때문에 이렇게 순이익이 줄어들까요? 크게 재배 부분하고 유통 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재배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비료, 농약, 흔히 얘기하는 농비 이렇게 네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초 작업이라든지 시설 유지 보수 비용 계속 꾸준히 들어가겠죠. 백재배 같은 경우는 상토를 이렇게 계속 보충해주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생각보다 농업이 한 번 시설을 갖춰 놓으면 꾸준히 유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거기에서 이제 포장 박스 비용이라든지 용기 비용, 유통 쪽으로 가면 단순하게, 인건비까지. 단순하게 보면 유통 쪽으로 가면 포장 박스, 플라스틱 용기, 스티커, 그 다음에 경매장을 낸다 그러면 운임비, 택배 판매한다 그러면 택배비, 그 다음에 선별을 하는 데 드는 인건비, 포장하는 데 드는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 쪽으로 이렇게 좀 더 가자면 유통을 하려면 선별기도 포함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선별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 그 다음에 선별장 안에 공조시설, 제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를 시원하게 낮춰줄 수 있는, 그리고 저온 창고 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가족끼리 하게 되면 인건비 전략이 되니까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여기서? 그렇죠. 가족끼리 하면, 근데 가족이라 그래서 인건비를 아예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건비를 아예 생각을 못 하지만은 그래도 기름값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밥값도 줘야 되고, 이래저래 생각하면 대형 농장 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 계산을 하실 때 자기 인건비까지 다 경비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지 순이익을 보는 거네요. 50% 정도 노지 재배를 할 때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대표님 농장이 4,000평인데 네. 대표님은 인력을 어느 정도 상시 인력인가요? 상시 인력은 외국인 2분하고 저하고 3명이서 이렇게 1년 동안 돌아가고, 네. 사실 겨울에 한 10월 말 정도부터 그 다음에 3월 초 중순까지는 그렇게 바깥에 큰 일이 없습니다. 전정 제외하고는. 그때는 주변에 인근에 딸기 농가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산천 같은 경우 딸기 농가들이 많으니까 저희 외국인들을 조금 빌려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력을 좀 고루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상시 고용 인력은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전정을 할 때 저희 면적이나 주소가 많고 면적이 넓으니까 외부에서 전정할 때 인력을 좀 더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는데, 그분들은 블루베리 농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저도 전정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전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확할 때는 당연히 외부 인력을 더 드려야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을 때는 한 20분 정도 수확을 하시니까 그분들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하시죠. 도매, 소매 판매를 한다면 순이익 차이가 많은가요?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2배 정도, 많게는 2배 이상도 차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매의 기준이, 도매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경매장에 이렇게 블루베리를 출하를 한다 그러면, 도매라는 게 이제 공선장, 그리고 경매장? 그렇죠. 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도매 판매를 하시더라도 납품은 개별 농가에서는 사실 마트나 백화점 납품이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크게는 경매장 그리고 공선장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매장 같은 경우는 개인 소매를 하는 거 똑같이 그런 유통 비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네. 박스도 사야 되고, 스티커, 아까 얘기했던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선별기 등등 이런 시설까지도 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기준에서는 블루베리 농사를 지어서 전량 경매로 나가는 거는, 특히 노지 농사를 하신다 그러면 대형 농가 말고 소형 농가에서는 좀 지양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소매 직거래 비율을 높여서 순이익을 이렇게 늘려나가는 게, 택배 네. 판매라든지 그렇죠. 네. 농장 직거래로 네네. 그래야지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 농가들, 중소형 농가들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직거래를 위한 그런 선별 포장 작업을 하셔도 시간이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대형 농가에서는 하루 종일 수확하시는 것만 해도 사실 바쁘거든요. 물량이 이렇게 터져 나올 때는. 그래서 그분들은 경매장이라든지 혹은 공선장에 아예 그냥 특히 공선장에 선별 포장을 맡기시는 게 훨씬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매 판매 정도 농가, 그러니까 결국엔 직거래를 해야 순이익이 많은데, 네네. 그거는 좀 작은 규모 농가잖아요. 네네. 한 1000평 미만이라 보면 되나요? 저도 기준을 천평 정도의 천주. 천주에서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주변 지인들이 많거나 아니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잘 팔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톤에서 2톤 정도 수확, 맥시멈 2톤, 최대 2톤 정도 수확하시는 분들까지만 직거래가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 수확량을 넘어설 때는 도배 쪽으로, 경매장 혹은 공선장 쪽으로 가야지 농가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베리가 타 작물에 비해서 수익은 좋은 편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농진청에서 몇 년 전에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 노지 작물로 농가 소득이 2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여러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큰 농기계, 비싼 농기계들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투입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적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키로당 그 판매가가 높기 때문에 농사만 정상적으로 식재를 해서 정상적으로 수확을 한다 그러면 타 작물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는 노지 작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해서 한 5년, 10년 전에 비해서 농가가 많이 늘었나요? 블루베리 농가가? 2016년에 블루베리에 관한 FTA 회원 보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급격하게 전국에 한 30% 정도 농가가 확 줄었다가요. 그 농가들도 다시 5년 지나서 블루베리로 다시 많이 돌아왔고, 그리고 타 작물을 이렇게 다시 심었다가 블루베리로 돌아오신 분들 많고 해서 결국에는 다른 걸 해봤는데 블루베리가 다시 낫다고 생각을 하신 그렇죠. 거겠네요? 네, 꾸준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계속 이렇게 블루베리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그러므로 해서 제가 운영하는 공선장도 오히려 또 농가들이 더 필요로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블루베리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근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거는 국민들의 수요, 그러니까 실수요층들이 많이 늘어서 우리나라의 블루베리 소비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이제는 거의 대중 과일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5, 6월달, 4, 5, 6월달 하우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4, 5, 6, 7 이때 그렇게 큰 계절 과일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과일, 그리고 그렇네요. 네, 아예 껍질도 없고 씨도 네. 없고 그냥 물에 헹궈서 드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공동주택 생활, 아파트 생활 많이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녀노소 누구나 또 이렇게 선호하는 과일이니까 건강에도 좋고. 네, 그렇죠. 그래서 훨씬 앞으로 전망이 있고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